안녕하세요. 다양한 투자 얘기를 전해드리는 짜투리 TV 짜영입니다. 자, 장기 투자는 실패한다는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론. 자, 오늘 영상은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런 이론적인 생각들을 제가 자료를 수집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뭐 세배 레버리지 상품이 이렇게 장기 투자 관련해 가지고 반은 맞다 뭐 반은 틀리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론은 어떤 건지, 그리고 왜 장기 투자가 자꾸 이렇게 전문가들이 실패한다고 한다는 건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고 뭐 장기 투자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제 풀이장이 지금 증시가 움직이고 있는데, 역시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 오늘 영상에서도 제가 그 단기 고점 저항에 부딪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풀이장이지만은 오늘 좀 어제 상승으로 인해서 이렇게 단기 저항에 좀 부딪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오늘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3월에 들어와서 해외 주식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1, 2, 3위는 무엇일까요? 예, 1위는 당연히 TQQQ라는 것을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2, 3등은 무엇일까요? 자, 2위는 이제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SOXL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위가 바로 알파벳 A입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이제 뭐 니비안이라든지 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 등 이렇게 기술주 중심으로 이제 순매수를 했던 그런 종목들인데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장기적인 투자를 하려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그래도 미국 증시가 우상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감이 가장 크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세배 레버리지에 투자를 하고 있고 또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믿음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묻고 세배로 간다. 레버리지 ETN 그 상품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가 1% 올랐다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레버리지는 그냥 우리가 순수하게 생각을 할 때 3% 수익이 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원론적으로는 이제 기초 지수보다 더 큰 수익이나 손실이 나는 이런 ETF를 모두 이제 레버리지 ETF라고도 부르고요. 저 반면에 이제 우리가 뭐 고포스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또 인버스 SQQQ도 이렇게 뭐 마이너스 3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레버리지 ETF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레버리지 ETF 투자자들이 꼭 명심해야 될 점은 이렇게 레버리지 ETF는 장기 투자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단기적인 지수 흐름에 따라서 치고 빠지는 상품이지 매달 꼬박꼬박 이렇게 적립식으로 사들이는 투자 상품이 아니라는 그런 뜻인데요. 레버리지 ETF는 이렇게 기초 지수의 일간 변동률의 3배 또는 마이너스 3배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하지만 1개월, 1년 이렇게 이제 기간을 넓혀 보다 보면은 레버리지 ETF가 기대한 수익률과 다르게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론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좀 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현재 나스닥 지수가 이제 100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주가가 10,000원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날 10% 올랐다가 둘째 날은 20%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요. 셋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매일 10%씩 오르는 상황을 이렇게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는 이제 100이 되는 거고요. 10%가 오르기 때문에 110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둘째 날 20%가 하락을 하면서 88이 되고요. 셋째 날부터 10%씩 오르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96.8, 그리고 106.48, 그리고 117.13이 됩니다. 자, 5일 동안 19%가 이제 오르는 겁니다. 수익금으로 따지면은 11,712원 정도가 이렇게 상승하는 거고요. 첫날 10,000원짜리를 이렇게 이제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를 하는 입장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결과가 조금 다릅니다. 자, ETF 주가는 이제 10,000원, 그리고 10%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13,000원,
그리고 둘째 날 20% 하락을 했을 때 5,2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셋째 날부터 이렇게 매일 10%씩 오른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6,760원, 그리고 8,788원, 그리고 11,424원으로 오히려 14% 정도 이렇게 수익은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천히 이렇게 곱씹어 보면요. 둘째 날에 20% 급락장의 손실을 결국은 회복하지 못했다는 상황이 보입니다. 자, 이것을 두고 이제 전문가들은 침식 효과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음의 복리인데요. 하락과 행보장일 때 불리한 이유는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음의 복리 효과가 커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음의 복리 효과는 이제 지수가 같은 비율로 상승을 했을 때, 그리고 다시 하락을 할 때 원금의 손실이 이제 발생한다라는 그런 이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0달러의 주가가 이렇게 3% 상승했을 때 103달러가 되는 거고요. 자, 반면에 3% 하락을 한다면 원금은 99.91달러가 됩니다. 자, 반대로 하락을 한 후에 상승을 할 때도 원금이 이제 줄어드는 경우인데요. 100달러의 주가가 3% 하락을 하고 97달러가 됩니다. 그리고 3% 상승을 했을 때 똑같이 이렇게 100달러가 되는 게 아니고 99.91달러가 된다라는 이런 이론적인 내용이고요. 100달러 하던 주가가 이렇게 마이너스 5% 하락을 하고 플러스 5% 상승을 해도 원금이 되지 않는다. 자, 레버리지 상품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원금이 되려면은 이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아야 유리하다라는 게 바로 음의 복리의 이론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레버리지 ETF가 3배 또는 이제 3배의 기간 수익률을 내려면 지수가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장기 투자를 한다는 거는 이렇게 미국 증시가 우상향을 하고 있고 꾸준히 상승한다라는 그런 믿음감으로 지금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투자자가 생각한 것과 반대 방향의 급등장이나 급락장이 이렇게 오면 회복을 하기 힘든 그런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횡보장이라든지 급락과 급등이 이렇게 발생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가 필패할 수밖에 없는 다른 이유는 롤 오버 비용이란 게 있습니다. 자, 레버리지 ETF는 이제 주식이 아니라 선물에 투자를 합니다. 레버리지 ETF는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투자금의 3배만큼 선물을 사기 때문에 롤 오버 비용도 이제 3배가 이렇게 비용으로 추가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롤오버 비용은 이렇게 ETF 가격에 반영이 돼서 투자자들의 수익률을 갉아먹게 된다라는 게 바로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론 중에 하나고,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바로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장기 투자에 있어서 대안적인 방법은 없을까라는 또 생각이 좀 들 수가 있는데요. 뭐 저점에서 이제 우리가 꾸준히 이렇게 매수를 하는 점, 그리고 이제 라우어 무한 매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무한 매수법이지만 또 무한 물타기법일 수도 있죠. 자, 무한 매수법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정액법과 정량법입니다. 자, 정액법이라는 거는 100원이라는 이런 정액의 금액이 있고요. 어제 이제 사과 한 개를 이렇게 100원에 구입을 했고 오늘 사과 두 개를 100원에 구입을 했다면 평균 가격은 66.67원이 됩니다. 자, 정량법은 산술 평균값인데 한 개라는 정량입니다. 자, 어제 사과 한 개를 100원에 구입을 했다면, 그리고 오늘 사과 한 개를 50원에 구입을 했다면 평균 가격은 75원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라오의 무한 매수법에서는 이렇게 정액적인 부분으로 평단가를 낮추는 그런 무한 매수법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라오의 무한 매수법 중에 하나가 바로 LOC 매수를 통해서 가져가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LOC 매수에 대한 부분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정가도 있고 LOC 매수도 있고 또 LO 매수도 이런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LOC 매수는 이제 장 마감에 우리가 장 마감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매수를 거는 방법이잖아요. 특히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때는 더 하락을 할지 더 상승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LOC 매수로 쉽게 매수를 가져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월요일에 아마존 주식을 LOC 매수법으로 120달러에 이렇게 주문을 했다면 월요일 종가가 이렇게 118달러면은 이제 LOC 매수가 체결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종가가 121달러라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주문이 취소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 시점을 여러분들이 횡보장에서 굉장히 잡기 어려운 이런 변동성 시장에서는 이렇게 LOC 매수법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에게 전문가들이 말하는 장기 투자의 픽배법,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론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라오어 무한매수법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투자법에 대한 부분도 간략하게나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장기 투자는 어찌 되었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반은 맞을 수도 있고 반은 틀릴 수 있습니다. 어느 게 정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나는 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 또는 단기적으로 나는 수익을 가지고 치고 빠지는 식의 그런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장기와 단기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